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이 튤립 버블과 비교를 해서 이 암호화폐의 과열 양상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ICO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 역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은 ICO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ICO라고 하면 굉장히 영어기 때문에 일단 저도 헷갈리는데 ICO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번에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합니까?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기업 대신에 화폐를 공개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형태로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는 뭐 이러이러한 기업입니다라고 기업을 공개하듯이 우리가 가진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ICO한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회사 지분이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이라는 채권 형태의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 공개한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공모 주식을 사듯이 이 ICO는 온라인상에 공개된 ICO 회사의 홍보나 아니면 사업 아이디어를 담은 문서, 이거를 화이트 페이퍼 혹은 뭐 백서라고 부르는데요. 네, 백서요. 이 백서를 확인하고 지지할 경우에 현금이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IPO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약간 비슷한 용어긴 한데 ICO라고 부르는데 네,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0여 종에 넘는 암호화폐가 상장이 돼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ICO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이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이 기자, 암호화폐의 ICO, 뭐 기업 공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IPO와는 절차가 좀 비슷하면서 다르긴 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업 공개, IPO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자신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 뭐 준비 상황,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반해서 암호화폐 투자 유치 창구인 이 ICO는 법적인 절차나 기준이 딱히 없고요.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서 뭐 불분명 또 불투명한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만 좋으면 창업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투자 사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ICO를 앞두고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커지고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당시 정부는 ICO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ICO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지 정확히 밝히고 혁신적인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정부의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이 ICO 시장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뜨겁습니까? 네, 한마디로 암호화폐 열풍에 ICO 열기도 뜨겁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CO 정보 사이트 코인스케줄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전 세계 ICO 건수는 230여 개 정도인데 투자자로부터 그 조달한 자금은 36억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46건 총 9,6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것과 견져보면 뭐 거의 폭증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ICO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ICO의 수익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ICO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을 좀 정확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 ICO 수익률이 몇백만 배에 달합니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 ICO 스테이츠에 따르면 NTX는 2013년 9월 28일에 ICO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394만 %가
폭등을 했고요. 숫자를, 예. 네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반 신생 암호화폐인 아이오타는 100만%, 그리고 좀 많이 알려진 이더리움, 네오도 ICO 이후에 수십만 %나 뛰었습니다. 네, 뭐 숫자를 읽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뛴 것 같은데 ICO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만 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에 차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네. 하지만 ICO로 자금을 모은 기업이 뭐 자취를 감춰서 손실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투자 금액의 뭐 몇십 배, 몇백 배 수입을 보장한다는 그런 허황된 약속으로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에 현혹돼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등 이런 투기 성격이 또 짙어지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기업인지, 또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조언을 했고요. ICO 가운데 전망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그런 종목이 80% 이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자신이 투자하려는 이 ICO 기술의 성격과 그다음에 사업성, 장래성이 있는 것인지 백서를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네. 좀 잘 살펴봐야겠죠. 네, 무조건적인 투자는 금물이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순영의 암호화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